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은 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나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정말 보험 상품들도 워낙 많고 보험사들도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보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많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보통 40개가 넘는데 그 회사, 이제 한 회사당 보험 상품을 한 10가지만 쳐도 네. 보험 상품이 400가지가 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보험 상품이 좋은지를 선택한다. 장애가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 생각만 안보험만 해도 뭐 수백 가지니까 네, 맞아요. 네,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근데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으면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혹시 NC님 자동차 구입할 때 네. 만약 지금 새 차를 산다. 그럼 어떤 차를 사실 것 같아요? 아, 새 차를 산다면 일단 출퇴근용이니까 많이 크지 않으면서 뭐 디자인도 괜찮고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풀옵션이 딱 갖춰진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대충 떠오르잖아요. 네. 뭐 소형차나 준중형차 중에서 그러면 어떤 차급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옵션 내가 뭘로 할 건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시불로 살 건지 뭐 할부로 살 건지 이런 것들 다 정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좀 선택 장애가 없겠죠. 내가 필요한 걸 고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뼈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을 텐데 지금 필요한 게 뭐 사망인지 뭐 질병인지 뭐 화재인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나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우선 보험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험을 가입을 하기에는 어떤 것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참고사항들, 꿀팁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보험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생명보험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대표적으로는 종신보험과 CI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가운데에는 종합보험과 이제 의료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의 100%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사망 시기나 그 사유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CI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종신보험의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요. 어떤 중대한 질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50%나 또는 80%를 미리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선지급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CI보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중대한 어떤 질병 가운데서 최초 1회만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뇌질환이나 어떤 심장질환 그런 보장 범위에 있어서 매우 좁다라는 데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이 CI보험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네. 단지 어떤 사망보험금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CI보험보다는 이 종신보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보험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손해보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손해보험? 예. 암보험? 아니에요? 예, 손해보험사 중에서 실비? 가장 실비예요, 실비. 실손의비가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병원비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뭐 성형수술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네. 그래서 실비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고 가장 저렴하면서
웬만한 모든 질병 상해를 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비가 가장 중요한 보험인데요. 네.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동안의 변천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착한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단독 실비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한 가족을 통틀어 하더라도 한 6, 7만 원 정도밖에 그 보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모든 질병, 모든 상해를 거의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실비보험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 10만 원, 20만 원 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빨리 착한 실비로 갈아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실비보험부터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원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대표하는 상품을 통합보험 혹은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보장인데 손해보험사에는 이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사망보장도 가입할 수 있고 뭐 운전자보험, 질병담보,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심지어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같은 것들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라고 하고요. 생명보험사의 통합보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는 주계약, 이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이 일반 사망보험금을 꼭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입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모든 사망을 보장해 준다라는 조건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아팠을 때를 보장하는 그런 담보들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네.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이 생명보험 가운데 있는 종신보험이나 또 손해보험 가운데 있는 이런 통합보험들 모두 다 거기에 특이하게 어떤 담보들을 넣어서 가입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은 그 보장 범위를 꼭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네. 특히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 보장 범위가 더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더 가입하셨을 때 유리한 부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비갱신 담보 위주로서 이 손해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제 그 가입하셨던 가입자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을 때 사실 소득은 떨어지는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을 이 흐름으로 기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비가 들겠죠.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아까 방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팠을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단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대질환,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일을 못하는 경제 소득 상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담보들은 진단비나 수술비, 연령에 따라서 입원비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보장들을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얼만큼 가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 다음으로 그쵸. 하실 텐데요.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자기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장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가입을 하고 플러스 알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씩 보완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 종신보험은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입 한 건 좀 해약해야 되지 않나요? 혹은 가입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이 종신보험도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슬아의 자제가 미성년자인 가장일 경우. 그분들은 가장 위험한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망이에요. 갑자기 경제력을 잃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종신보험도 필요하시니까 이게 다 나쁜 보험은 없고 나한테 종신보험은 무조건 안 맞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가는 시간을 갖고 나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김새나 뭐 체형이 다 다르듯이 보험도 내 상황과 조건에 딱 맞게 그렇게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